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A 한인축제재단. 감사 결과가 이틀 전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지난 45회 축제재단 적자는 14만 달러, 44회 흑자 15만 2천 달러를 감안하면 적자는 전년 대비 3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축제재단의 외부 감사와 숨겨진 비밀, 그리고 이 감사 결과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재단의 적자 규모를 알아보고 한인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김경일 기자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일 기자, 외부 감사 결과가 지난 목요일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그러니까 적자는 늘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총 수익을 보면은 2017년 102만 6천여 달러와 비교를 해서 네. 지난해 총 수익은 90만 8천여 달러로 약 1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폰서 비용은 2017년 그 40만 4,900여 달러와 비교를 해 지난해는 14만 3천 달러로 크게 줄어서 무려 65%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갔는데 그렇다면 총 적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난해 적자 금액은 14만 3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2017년 15만 2천 달러의 흑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17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적자는 29만 5천 달러 이상입니다. 정확히 적자가 얼마인가요? 정확히 적자가 산술적으로는 45만 불인데 현재 12월 31일까지 있는 밸런스하고 그리고 이제 CD나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계산을 하니까 현재 한 14만 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를 이만큼 키운 게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무리하게 유료 공연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사한다를 통해서 유료 공연을 하면 안 된다. 유료 공연을 하면은 많은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네. 외부 감사 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시행된 그 유료 공연으로 이 출연료 29만 달러가 발생을 했고요. 네. 또 수익은 이 절반 정도인 16만 1천 달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약 14만 달러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유료 공연 적자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캐시미어 출연료가 15만 달러, 딘 출연료가 14만 달러, 네. 도합 29만 달러인데요. 적자는 한 14만 달러 정도죠. 근데 이 밖에 유료 공연을 위한 무대 비용이 또 늘어났거나 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무대 비용 8만 3천 달러에서 지난해는 15만 7천 달러로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7만 3천 달러를 더하면은 한 21만 달러 이상이 되고요. 또 공연 안전을 위해서 경비업체를 또 새롭게 고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발생한 비용 한 3만 6천 달러. 그리고 지난해는 또 유료 공연을 위한 이 가수들의 홍보를 위해서 또 웹사이트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7만 9,589달러가 그 웹사이트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는 2017년 4,401달러와 비교를 하면은 무려 한 18배 이상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금액을 한번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은 유료 공연으로 인한 지출은 32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적자 이 폭이 어디서 나왔냐면 딘하고 캐시미어의 이 유료 공연에 대해서 때문에 주로 나온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 이것이 지금 15만 불하고 14만 불하고 29만 불을 지불했습니다. 29만 불 플러스 뭐가 돼야 되냐면 한테 광고 수입이라든지 모든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서 마이너스 나온 것이 30만 불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 금액 다 같이 다 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외부 감사 결과 불필요한 지출금 30만 달러라고 밝힌 금액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이렇게 한마디로 불필요한 이제 지출금 때문에 이제 재단 적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하지만 유료 공연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재단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했죠. 유료 공연에 책임 있는 사람들, 재단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LA 한인축제는 LA뿐 아니라
미주 최대 한인 축제인데 이렇게 떠났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무책임한데요. 그렇습니다. 재단을 떠난 사람들, 먼저 지미리 전 회장은 재단 적자에 대한 책임으로 제명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드니 김 전 사무국장 사실 해고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체에서 지금 이 두 명이 어떻게 따지면 유료 공연이라든지라는 걸 좀 주도를 했지만 이들은 지금 단체에 남아있질 않죠.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축제재단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더 남아서 노력을 하고 싶지만 뭐 한 명은 제명이 됐고 한 명은 해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들은 이 책임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단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네, 변명은 사실 좀 물귀신 작전인데요. 책임이 지금 둘한테 있다고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이 유료 공연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사들이 모두 다 동의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미리 전 회장은 이사들이 동의한 것이다.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시드니 김 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혼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또한 이사들이 선택을 한 것이고 그들의 명령에 자신은 따랐을 뿐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료 공연에 사실 당시에 이 두 분들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이게 다 영상으로 남아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우리는 가수 하나둘 불러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캐시미어라는 아티스트를 부르고 한국의 딘이라는 K-팝 가수를 부르고 또 우리가 K-팝 들으며 또 다른 가수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팔로워들이 몇십만 명이 되니까 우리는 이것이 적잖아지는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묻는 건 많이 적자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럴 장사라면 하지 말아야죠. 절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성이 한 8, 90%가 되고 그 타당성 검토를 6개월 했는데 2년 전인가 티켓 만장을 2시간 만에 판 적도 있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사하고 공부하고 결정하는 기간이 6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포들이 1세들이 온다고 생각 안 해요. 50불도 20불도 안 내요. 그러면 우리 2세들하고 정말 타인종 청관객들을 우리가 끌고 오고자 하는 목적이지. 그것이 우리가 다이버시티한 축제의 이미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해야지. 항상 네거티브 면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발전이 없습니다. 맨날 고생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0만 불의 흑자를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상은 더 만들 수도 있고 그 안에 조금 낸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나는 이거를 적자로 안 본다. 글쎄 그거를 가지고서 한번 그렇다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기에는 좀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몇십만 불이 될지 많이 해요. 그러면 조그만 손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몇십만 불 될 것도 아니고. 네? 문제가 지금 이후에 발생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거는 다 지금 나몰라라 하시면 이건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거든요. 오케이. 그거를 한번 내가 차기 아마 2, 3주 후에 우리가 이사회를 또 하거든요. 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소유에 대한 이사회를 한번 다 해야 돼. 이달에 정기 이사회를. 지금 마이너스 된 거는 5만 4천 불이 남았어요.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그렇기 때문에 20만 불이라는 거 해드리는 건 그건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전체적인 걸 봐서 5만 4천 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당시 김경일 기자도 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봤는데 굉장히 당당하네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전 지미리 회장이죠. 그리고 시드니 김 전 사무국장. 이분들의 외부 감사 결과 어떤 입장입니까? 지미리 전 회장은 재단에서 이미 나온 만큼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시드니 김 전 사무국장은 지금 외부 감사 결과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단 적자 책임에 대한 화살이 자신을 향하자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재단 적자가 외부 감사 결과와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먼저 시드니 김 전 사무국장은 모든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역할은 지출 비용을 줄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외부 감사에서 나온 그 무대 비용 16만 달러의 지출은 이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3만 달러를 깎아서 13만 달러에 만들었고
또한 지난해 홍보 비용도 크게 줄였지만 외부 감사 결과는 지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유료 공연 티켓 판매 적자 14만 달러인데 네. 사실 이 유료 공연 말고도 2017년, 2016년 계속 축제가 열리는 동안 공연은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시드니 김 전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 공연을 하면은 지출되는 금액이 약 한 8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번 유료 공연에서는 14만 달러의 적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평소에 나가던 8만 달러를 빼면은 그 유료 공연으로 인한 적자는 6만에서 7만을 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제가 오기 전에 2017년도 공연에 들어갔던 것들이에요. 82,000불이었어요. 당시도. 이건 티켓드 콘서트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쓰는 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무슨 트로트 가수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한테 숙박해주고 뭐 해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캐시미어도 원래는 숙박을 해달라고 했었던 거였고 계약서에도 있었지만 가외 비용이 없는 턴키 계약이었습니다. 디인조차도 공연 비자조차도 출연료 안에 다 포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외로 나가는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지금 15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자료는 갖고 나온 게 없어서요. 어쨌든 그 예년에 비해서 공연에 더 쓴 돈 7만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15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15만 불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두 명을 합쳐서. 매출이 얼마였죠? 15만 불 정도요. 그러니까 두 명 합쳐서 한 29만 불 썼으니까 매출이 15만 불이었고 한 14만 불 정도 적자였겠네요. 공연이. 하지만 외부 검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부 감사 결과는 이 재단이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만 불이나 싸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이렇게 내보내놓고 그런 뒷얘기들을 다 제가 알잖아요. 제가 내고를 했고. 얘네 16만 불이라고 돼 있지만 13만 불만 주면 된다. 그 대신 3만 불은 언제까지 잔금 남아있는 건 꼭 줘라.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걸 안 주고 만약에 지금 버티고 있는지 또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16만 불을 다 달라고 하는지 그건 전 알 수가 없죠. 가만히 있고 조용하니까 여기다 뒤집어 씌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려고요, 이제. 그럼 이 외부 검사 결과 믿을 수 있나요? 외부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시드니 김 전 사무국장이 주장하는 이 자료들이 없습니다. 비용을 줄였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무대 비용 13만 달러가 아닌 16만 달러가 지출됐다는 것이죠. 근데 네. 자신은 13만 달러로 했다고 하면 13만 달러로 줄였다는 이 영수증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필요하죠. 이게 없습니다. 자료는 없고 사실 주장만 있는 것인데 모든 선택과 지출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그 이사들의 지시에 따랐지만 왜 모든 책임을 이제서야 자신에게 돌리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일했던 그 중에 한 일원으로서 우리 국장님은 그러면은 책임이 전혀 없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출이 나가는 게 싫으면 사인을 안 하시면 그만이에요.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제 디시전 메이커가 아닙니다. 저를 자꾸 손가락질을 하시는데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저는 그래서 다 100번 양보해서 제가 고집을 부리고 제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랬으면 저를 자르든가 3분의 2 결의하시면 되잖아요. 이사회에서. 자꾸 이상한 거 하자 그러니까 넌 안 되겠다고 내보내면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설득이 돼서 자기네가 이사회를 거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해서 한 사업이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약서라고 사인했다고 들고 와서도 돈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럼 계약 못 하는 거죠. 시드니 김 전 사무국장. 이 사무국장에 대한 공금 유형에 대한 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확실하게 반박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금액, 그 월급 금액보다 수입이 적다 보니 월급 인상을 계속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미리 회장에게 돈을 더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미리 회장이 돈을 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출퇴근 그 가스 비용을 이렇게 준다라고 지미리 회장이 말을 했고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공금 유용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회사나 집에서 뭐 출퇴근 이렇게 지출하는 방식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나 받은 건가요? 매월 $500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재단 직원들 중에서 차가 없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자신의 차를 많이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김 전 사무국장이 제시한 이 자신의 그 계약서를 좀 자세히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뭐 연봉이라든지 다른 금액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퇴근 비용은 그 안에 적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또 왜 이 금액은 안 적혀 있느냐 했더니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려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미리 회장과 구두를 약속한 것이지 이게 뭐 서류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사실상 이 서류상으로 돈을 주기로 했다라는 이 주장은 사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미리 또 회장은 계약서에 없는 돈을 준 셈이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물론 사무국장의 자리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드니 김 전 사무국장의 계약서에도 없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유료 공연을 제시했고요. 또 가수들을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DJ 캐시미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공연장을 오가며 뭐 축제장에서 굉장히 많은 또 일을 하는 모습도 보기는 했지만 네. 그러나 이번 축제에 대한 가수 섭외를 또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업무가 어떻게 따지면은 지금까지 사무국장들, 축제재단의 사무국장들이 하던 일인데 사실 외부 업체에다가 하청을 줬습니다. 아이디어만 제공했지 사실 실질적인 일은 다른 곳에서 했네요. 여기서 발생한 유료 공연 성사비용 수수료가 네. $80,000에 달합니다. 캐시미어 $40,000, 딘 $35,000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축제에서 가수 섭외를 위해 외부 업체에 하청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했습니까? 네, 두 엔터테인먼트가 나눠서 있는데요. 네. 수수료, 뭐 일부 뭐 부킹비라고도 하고 뭐 그렇죠. 의전비라고도 하는데 네. 남가주 지역에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수 출연료 $100,000, 여기에 수수료, 그러니까 이게 한 $40,000 정도가 뭐 많이 준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적당한 가격인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업체들은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연락할 길이 없단 말이죠. 네네. 없을 때 그 사람의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구해서 그 사람을 연결해줬다. 그러면 개런티에 몇 프로를 갖다가 그 수수료로 주기도 해요. 근데 딘 같은 경우는 한국 가수이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에이전트를 끼지 않고 뭐 그냥 한두 달이 거쳐서 가수 딘의 매니저를 연결하면은 피라는 걸 낼 필요가 없겠죠? 개런티 10만 불에 4만 불 수수료를 줬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개런티 10만 불에 에이전시 4만 불은 참 잘못된 행정이에요. 우선은 그런 섭외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축제재단이 그게 공금이고 우리 그 한인들의 비용 거둔 비용들을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기 돈이 아닌 이상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끼고 또 아껴서 써야죠. 축제재단의 직원들은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도 하청을 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홍보 대행업체가 맡아서 뭐 인터넷과 팜플렛 네. 그리고 축제 무대 뭐 촬영 등을 했는데요. 현재 재단에서 지출된 비용이 $89,00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업체는 그 미지급된 금액을 또 청구하고 있습니다. 안 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뭐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이 미지급된 이 청구 금액 중에 이미 재단이 지불한 금액도 상당수 다시 청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확한 계약과 지불이 맞아야 잔금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확인 과정에 있어 확실히 밝힐 수는 없지만 꼼꼼히 따져서 지불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사무국장이 할 일을 하청을 줘서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일한 사람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하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홍보업체는 이미 지불한 돈도 더 달라고 하는데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 결과 그 재단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지출금도 정확하지 않다는 이 의혹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것들입니까? 네, 직원들의 혜택과 계약서에 있는 그 월급 이외에 네. 추가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 등인데요. 뭐 이렇게 근거 없이 지출된 금액은 지난 2017년 한 $8,000에서 네. 지난해는 $19,000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외부 감사 결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1099을 발급하지 않고 그냥 지급된 돈이 무려 $7,300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고용 계약서가 아예 없이 그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이 된 이 금액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단의 공금이 그 지출 정황에 대한 뭐 정확한 증명 자료도 없이 이 나간 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제 체계 및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사무장 임의대로 책을 이수하는 계획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에 인플레이 베네핏이 원로 외에 추가로 개인으로 지급된 것이 정확한 근거 없이 2배 이상, 2배 이상입니다. 8,000불에서 16,000불이 아니고 3,000불이 더 많은 19,000불이 이제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D에 아웃사이드 서비스로 종업원에게 추가 지급된 금액이 73,000불이 되겠습니다. E에는 특히 그 재단에서 직원들을 고용할 때에 계약서 없이 지급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5번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페디 캐시로 매달 500불에서 1000불씩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재단 분쟁으로 인해 축제재단 업무가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사실상 마비 상태였고요. 네. 뭐 관리와 운영 부실 자체였습니다. 재단의 전화도 끊겼었고요. 뭐 인터넷도 안 돼서 외부와 뭐 연락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이렇게 운영됐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렇다면 재단 빚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일단 재단 측에서는 은행과 관련돼서 어떻게든 좀 돈을 끌어오겠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이사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돈을 조금씩 모으겠다라는 입장도 있고, 거기다 또 이제 후원금, 한인사회에다 지금 좀 후원을 받을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을 모집해서 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 개인의 재정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라이너무 크레딧 얻어서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위에 두 분의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같이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을 할 겁니다. 정말로 원리 원칙대로 바르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혹시 현 회장단은 유료 공연이나 입장료 등 다음 축제에서 변화의 모습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변화라 한다면은 뭐 지금 축제가 많이 한인들에게도 지금 많이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새롭게 뭐 무리한 이런 거는 하겠다는 입장은 없을 겁니다. 네. 뭐 일단 재단에서 밝힌 내용들은요, 뭐 한인들의 장터, 한인 사회의 축제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누구나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뭐 유료 공연이나 뭐 입장료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 2019년도 축제는 9월 26일부터 29일간 3박 4일간 축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가 정말 교포들이 바라는 여태까지 뭐 유료 공연이다 무슨 공연을 다 그만두고 우리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충족한 우리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요즘 축제를 생각해 보면 이사들의 갈등, 여기에 무리한 운영에 따른 적자, 이것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매년 회장들의 말을 방송에서 들으면 내가 회장이라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는 말만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렇죠. 앞으로는 회장 자신이 아닌 한인들에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LA 한인축제, 한마디로 파행이었습니다. 돈이 적잖아서 파행이라기보다 유료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공연장 앞을 가로막고 돈을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을 나눠 무대 앞으로 입장시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타인종들이 많이 축제에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인축제는 한인들이 주인공입니다. 재단은 많은 한인들이 와서 편하고 즐겁게 축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역할이 가장 큰 의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